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페르소나인데요. 정신의 구조를 이제 도식화해서 나타내면 이제 요렇게 되는데 조금 더 보기 쉽게 윗부분을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이 심볼론 카드는요. 칼 융의 분석 심리학 이론에 등장하는 이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바로 본질이 되는 건데요. 페르소나가 뭔가요? 하실까봐 나무 위키에서 페르소나에 대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페르소나란 고대 그리스 가면극에서 배우들이 썼다가 벗었다가 는 가면을 말한다. 이 당시에는 마이크 같은 확성기가 없었기에 목소리를 울리게 하기 위해 건물 자체를 울리는 구조로 짓는 노력을 들인 것처럼 배우의 목소리를 관중들에게 전하기 위해 고가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연극 도중에 고가를 손에 들고서 고래고래 소리 지를 순 없는지라 가면 자체에 고가를 붙여버리고 그것에 현재 인물의 감정을 나타내는 얼굴을 새겨 넣었다. 이후 라틴어로 섞이며 사람, 인격, 성격의 어원이 되고 심리학 용어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현대 온라인상에서 일컫는 컨셉이라는 그런 용어가 페르소나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페르소나와 이제 그림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의식의 모든 개인적인 행위의 주체는 자아이다. 내가 나라고 의식하는 부분이 자아로서 중심은 될 수 있지만 인격의 전체가 되지는 못한다. 의식과 무의식에는 자아가 속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페르소나는 외부 세계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나타난 인격들이다. 그런 거죠. 내가 사실은 지질이 공상인데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니 남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남들 앞에서는 여유 있는 척, 괜찮은 척 이렇게 하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써야 하는 과면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페르소나는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부분들 중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부분으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느라 자주 전면에 나와 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데 주로 개인의 의식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남에게 드러내거나 감추기 위해 사용한다. 이 페르소나와 자아의식에서 어떤 이유로든 거절당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무의식의 영역으로 내려가서 그림자라고 불리는 부분이 된다. 그림자들은 반사회적, 비도덕적 성격을 갖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자아가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혹은 감정적 부조화에 의해 억압된 것들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요. 이 심볼론 카드는 인간의 마음속 심리를 간파하는 카드다 하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자와 실제로 쓰고 있는 페르소나 사이에 뭔 차이가 있는지 그걸 찾아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방금 제가 알려드렸던 이 페르소나의 개념이 살짝 차이가 나는데요. 자, 심리학에서 나오는 융의 페르소나의 개념과 이 심볼론에서 나오는 페르소나의 개념 좀 차이가 있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학적인 페르소나는요. 사회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내는 가면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심볼론에서는요. 아까 12개 별자리를 얘기했잖아요. 그 별자리, 내면의 역할, 한마디로 각각의 별자리가 캐릭터가 되어서 시각화한 시스템, 그게 바로 페르소나라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의가 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원래 페르소나는 외부 세계를 향해 만들어낸 사회적인 자아, 에고의 한 부분이라면 이 심볼론의 페르소나는요. 인간 내부에 본래 존재하는 근원적인 원형, 아키타입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나온 게 페르소나였다면 심볼론에서 나온 페르소나는요. 이 카드를 만드신 분, 아까 그 오반 박사님하고 잉그리드 지넬 그 두 사람이 만들어냈던 거죠.
자, 심리학적인 페르소나가 하나의 가면 혹은 여러 상황에서 바뀌고 사회적인 적응, 관계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진짜 사실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창피한 나의 자아를 숨기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거였다면 심볼론의 페르소나는요. 12개의 별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각각의 12개의 캐릭터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 심리작용하고 갈등 구조를 드러내고 서로 만나서 싸우고 협력하는 한편의 심리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12개의 캐릭터 중에 어떤 캐릭터와 어떤 캐릭터는 만나면 서로 조화롭게 잘 지내는데 어떤 캐릭터들은 만나기만 하면 갈등이 생기는 그렇게 드라마가 어떤 인물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던 거죠. 자, 이 심리학적 페르소나가 상황에 따라 바꾸는 외적인 포장이고 사회적 나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나온 거였다면 그래서 나는 직장에 가서 과장의 역할도 해야 되고 부모님한테 가면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내 아들, 딸 앞에서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한마디로 겉으로 드러나는 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가짜 모습을 유지하다 보면 소진되고 분열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이제 그 노후에 부모님은 이제 복량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 앞에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 걱정하실까봐 부모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 내가 요즘 직장에서 잘 나가는 척, 돈을 많이 버는 척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집에서 맨날 라면만 끓여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는 드러내지 않지만 본인 스스로는 살아가는 삶이 비참하니까 스스로 소진되고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분열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심볼론에서의 페르소나는요. 말 그대로 이 타로 카드마다 조합되어 등장하는 내면 캐릭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층 상담이나 내면의 반복적인 패턴, 갈등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고요. 메이저 카드에 나오는 그 12장의 카드들이 각각의 12개의 캐릭터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에서 충돌하는 두 인물의 이야기를 드라마처럼 풀어내는데 내면 역할 간의 불균형을 관계와 감정 문제로 이어서 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심리학적인 페르소나가 사회적인 가면, 내가 타인한테 보여주는 얼굴, 외부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연출하는 나의 모습이라면 이 심볼론의 페르소나는 그 내면의 12가지 캐릭터를 가진 인물들을 의인화해서 내면의 역할을 보여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2개의 캐릭터가 어떤 조합으로 만나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78장의 카드가 나온 겁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조금 이따가 강의 뒷부분에 제가 훨씬 더 쉽게 어떤 조합으로 이 심볼론 카드가 나왔는지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이 심볼론 카드의 핵심이 이 페르소나 리딩인데 요거는요. 아직은 행성이나 별자리 아무것도 배우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 배우고 나서 강의 뒷부분에서 나중에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